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고 결혼한 지는 3년이 된 26살 주부입니다.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의도치 않게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생각하지도 못한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때는 덜컥 겁이 나기도 했지만 제게는 늘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는 남편도 있었고 제게 생긴 아이를 낳고 싶어서 큰 마음을 먹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었죠. 지금은 그때 제가 선택한 그 결정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제 모든 것보다도 소중한 제 아이를 낳은 건 절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같이 사는 걸 동의했던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좋은 대학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등록금을 벌어야 했죠. 그래서 중간에 결국 휴학을 하게 되었고 알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휴학을 하게 되었고 알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 하는 알바였기에 모든 게 낯설고 힘이 들었죠. 그런데 매일 같이 와서는 제 번호를 따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던 중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거의 매일같이 알바하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남편도 키가 크고 훈훈한 스타일이어서 저도 내심 싫지는 않았었고요.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서 남자를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정한 남편에게 더 끌렸던 것 같네요. 그리고 결국 아이가 생겨서 학교로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게 너무나 기뻤지만 지금은 그냥 집이 어려워도 대출받아 다닐걸.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알면 만나지 말걸. 자꾸만 후회가 됩니다. 이쁜 짓 하는 내 새끼 보면서 힘은 내지만 친구들 간호사 된 거 보면 부러운 마음이 크네요. 제 눈 제가 찌른 거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결혼해서 식모 취급받으며 시아버지께 머리채까지 잡힐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결혼 전에는 서로 부모님을 모시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혼자 지내시다 허리를 다치셔서 3개월 전부터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싫다고 그럼 내가 수발 들고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어쩜 그럴 수 있냐고 너무 독하다고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화가 났지만 결국 그러자고 해버렸습니다. 그때 독한 년 소리를 듣더라도 그냥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남편은 저의 손을 빌려 효도를 하려고 하네요. 아무튼 결국 아버님을 모시게 되었고 아기가 어려서 육아까지 하려다 보니 정말 생활에 지쳐 더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아버님께서는 사사건건 저한테 시비 거시고 거기다 아이는 보채고 있고 아버님은 그런 모습을 다 보셨음에도 아이를 단 한 번도 봐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허리가 아프시다면서요. 집에 있을 때만 아프다고 난리치시고 밖에 놀러는 아주 잘 다니셨습니다. 집안이 더럽다 반찬이 이게 뭐냐 등등 계속 참견하시고 큰소리 내셔서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힘들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밥상에 숟가락 한 번 놔주신 적 없고 우는 애 달래주신 적 한 번 없으시면서 매번 저에게 바라기만 하던 시아버지. 어제는 주말이었는데 남편은 또 회사 나가고 저랑 아이 그리고 시아버지랑 함께 있었는데 점심에 몸이 너무 좋지 않아 국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멸치 다신물 내고 고명도 얹고 제가 한 국수 맛있다고 남편이 칭찬해줘서 아버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국수를 보시자마자 화를 엄청 내셨고 애가 놀라서 우는데도 시끄럽다고 또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드시지 않겠다며 국수를 그릇채로 싱크대에 갖다 부으셨습니다. 본인 것만 부은 게 아니라 저랑 아이 것까지요. 눈물이 나오는 걸 꼭 참고 아버님 밥으로 다시 해드릴게요 했더니 싫다 안 먹는다. 내가 며느리 눈치 보고 이런 대접 받아야 하냐?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길래 2번 정도 더 물었습니다. 반찬에 신경 써서 다시 차려드릴게요 했는데도 싫답니다. 안 드신답니다. 그래서 애기 밥은 먹여야 하고 다시 하기엔 이미 마음이 너무 지쳐서 힘이 쭉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애기가 치킨 먹고 싶다고 졸라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치킨 시키고 아버님 치킨 시켰는데 치킨이라도 좀 드시죠. 이따 오면 아버님 나오세요 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미 저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어떤 것도 안 먹겠다고 말 걸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화나고 지쳤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애쓰고 집안 청소도 엄청 깨끗이 하는데도 트집을 잡으셨고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도와주지도 않더군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 치킨이 도착했고 아버님께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답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랑 먼저 치킨을 먹었습니다. 애는 조금 먹다가 TV 본다고 거실로 나가고 저 혼자 주방에서 먹고 있는데 시아버지 얼굴 시뻘개져서 나오시더니 제 머리채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고얀년 2년 전년 하면서 머리채 잡고 흔드셨고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아버님을 밀쳤는데 아버님이 바닥에 넘어지셨습니다. 허리를 붙잡고 주저앉으시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너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머리는 산발이 된 상태로 그냥 거실에 있는 아이들 처매고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택시 타고 친정 왔습니다. 지갑도 폰도 없어서 택시기사님께 빌려서 엄마를 불렀죠. 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깜짝 놀라하셨고요.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버님을 밀치고 나오냐 혼자 두고 나오냐 아무리 안 먹는다고 하셔도 그렇지 혼자 치킨 시켜 먹으니 좋더냐 등등. 이런 놈 믿고 제 미래 다 버리고 결혼한 건가 싶어 억울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엄마도 화가 많이 나셔서 이혼하라고 난리치셨습니다. 아버님이랑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님이 저희 집에서 다시 나가시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 집에 가지 않을 거고 남편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이혼할 겁니다. 제가 왜 수발 들고 머리채까지 잡혀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엄마랑도 얘기 많이 해봤어요. 간호 공부. 아직 휴학 상태니까 복학할 수 있는데 두렵네요. 새로 시작하기가.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애기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해요. 다시 공부는 시작하고 싶은데 엄마 허리가 안 좋아서 애를 봐주실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요. 일단 여러 가지로 알아보려고요. 확실한 건 그 집에 시아버지가 있는 한 절대로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시아버지는 2번 다신 상종 안 할 거고요. 걱정이 앞서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남편 고쳐쓰긴 글러먹은 것 같으니 저라도 아이를 위해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한동안은 넋이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하고 정말 송장처럼 지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제야 알 것 같네요. 1년 전 맞선으로 만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한 연애를 했습니다. 맞선 당시 그 남자는 35살, 저는 32살이었습니다. 둘 다 홍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 결혼 얘기는 연애 초반부터 자연스레 나오더군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둘 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 남자와 저 둘 다 말수도 없고 성격도 조용한 탓에 재미있는 연애는 아니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편안하고 잔잔한 연애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사생활을 존중했던 부분들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리란 걸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야 했고 눈치채야 했던 것을 못 보고 지나간 제 자신이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1년 정도의 연애를 하며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때쯤 그 사람이 결혼 준비 시작하기 전 미리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과는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왜 헤어졌는지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했고 또 이 사람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꺼내나. 그저 양심 고백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한테 얘기하는 게 양심 고백의 이유 말고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길래 기다렸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에 비해 돌아오는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분이 자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못 받아줬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없이 그냥 헤어졌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순 없지 않느냐며 결혼 후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맞춰주고 이해해주며 살자고 말하고 싶었답니다.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고심 끝에 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알겠다고 서로 노력하자고 하며 넘어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무사히 결혼식과 피로연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신혼집으로 왔습니다. 결혼식 끝내고 정신없이 신혼여행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신혼집에서 하루 보내고 다음날 저녁 비행기로 가는 게 더 좋을 듯 해서 결혼 다음날로 여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대충 정리를 하고 그 남자가 먼저 씻는다고 하면서 씻으러 들어가더군요. 근데 씻으러 들어간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나오질 않아서 문 너머로 물어봤죠.
아직 멀었냐고 물어보니 다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10분이 흘렀습니다. 뭘 하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나도 씻고 싶다고 하니 금방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20분이 흘렀습니다. 기다리면서 슬슬 화가 나더군요. 지금 들어간 지 1시간 다 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기계적인 목소리로 이제 다 했으니 나간다고 대답해서 저는 얼른 씻고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10분이 지났습니다.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하수구가 막혔나? 말을 걸면 바로바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어디 미끄러져 다친 건 아닌 것 같고, 아님 신혼 첫날 밤이라고 무슨 이벤트를 준비하는 건가? 애써 화를 누르며 또 기다렸죠. 결국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해버렸고 끝끝내 참다 못해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나도 충격을 먹어서 얼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냥 그때 느꼈던 감정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한 손에는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이상한 걸 들고 변기 뚜껑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계속 틀어놨는지 안경엔 김까지 서려 있어서 더 충격적이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들어 소리 지르며 뛰쳐나와 그 길로 곧장 친정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돈도 없어서 택시기사님 핸드폰 빌려서 엄마 보고 나와 달라고 했죠. 엄마와 아빠 남동생은 저한테 둘러앉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지만 1시간 동안은 울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차츰 마음이 가라앉혀지고서야 일단 나를 보호해주는 가족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 안정이 되더군요. 그때를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어렵게 그 상황과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얘기 듣고 아빠는 바로 그 변태 새끼 부모님께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고, 엄마는 저를 껴안으며 같이 우시고 아빠랑 남동생이 그 자식 죽인다고 신혼집에 찾아갔죠. 하지만 신혼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집에 제 물건이 있는 것조차도 역겹다고 생각해서 대충 제 집만 챙겨서 다시 오셨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하면서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그 남자의 본성을 숨기고 있었나 봅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제 자신이 정말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연락도 되지 않고 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네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말이죠. 정말 인생이 너무 허무하네요. 오늘까진 충격 속에서 송장처럼 보냈지만 내일은 변호사 만나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혼하자는 사유가 말 같지도 않다는 남편놈 집안에 누가 말이 안 되는지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묻고 싶어서입니다. 남편놈과 저는 동갑이고 결혼 2년 차에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이란 곳에서 단 1원조차도 받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오히려 시댁에서 혼수로 이것저것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고, 남편은 28살에 결혼하면서 정확히 3천만 원 들고 왔죠. 신혼집은 24평 전세 아파트인데 제가 모은 돈과 친정에서 도와줘서 장만하였습니다. 근데 남편놈은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난리치는 거 결혼 안 한다고 하니 명예 관련된 부분은 쏙 들어갔었습니다. 친정은 넉넉하진 않지만 부모님은 그동안 고생하시면서 노후 준비를 다 마치셨고 저를 마지막으로 모두 다 출가를 했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2명 있고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다니시다 퇴직하시고 엄마는 반찬 가게를 오래 하셨었는데 무릎에 물이 차 수술을 하시게 되면서 그만두셨습니다. 남편의 집에는 손 아래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그 집안 어른의 사상이 노후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맞벌이하면서 겨우 1,000만 원 모았습니다. 그 집에 다달이 들어간 돈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물론 돈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이 남편놈의 식구들이 저희 엄마를 자기들 식모로 안다는 겁니다. 신혼여행 후 그 집에 갔는데 굉장히 익숙한 맛의 음식들이 있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고 하루 자고 집에 왔는데 저희 신혼집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반찬에서 넣어놨다 했는데 그걸 말도 하지 않고 와서 싹 가져갔더라고요.
더 웃긴 건 반찬 담아줬던 통은 싱크대에 설거지도 안 하고 그대로 뒀더군요. 얼마나 낯짝이 두꺼운지 말도 없이 가져간 그 반찬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내주다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솔직히 저 어릴 때부터 성질이 다혈질에 욱하는 기질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집에 가서 남편놈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내 동의 없이 왜 함부로 비밀번호를 가르쳐줬냐고 한바탕 하고 분에 못 이겨서 남편네 집에 전화해서 이 무슨 경우냐 하니 몸이 안 좋아 음식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 집과 저희 집 차로 30분 거리인데 차라리 시키거나 외식을 하지 사돈이 해다 준 반찬을 훔쳐가다니요.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 오시더라도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라 했죠. 그깟 반찬 몇 개 가지고 유세 떤다기에 이런 꼴 보기 싫으시면 드시지 마시라 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날 남편놈과 대판 싸웠습니다. 결국에는 남편도 나중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일 반복되면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낮에 일하는데 큰 새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다짜고짜 말을 하길래 저는 영문도 몰랐기에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왜 남편놈 집안에 일 있을 때마다 엄마를 데려다 일을 시키냐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 지난번 신우라는 인간 집들이 때도 그렇고 오늘은 그 인간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가셨답니다. 음식을 해준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이 뒤집혀서 일 던져두고 당장 그 인간네로 갔는데 거기서 본 광경에 눈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저희 엄마가 해놓은 음식을 짐승처럼 먹고 있고 저희 엄마는 주방에서 겉절이 담그고 계시더군요. 식탁 위에는 여러 음식들 해놓은 것과 다른 재료들이 있더라고요. 그 모녀 두 명은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왔냐면서 대충 말하는데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엄마에게는 뭐 하는 거냐며 당장 나가 있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해놓은 음식이며 재료며 다 던지고 엎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면서 달려와서 소리치는 신우라는 인간을 너무 화가 나서 밀어버리고 무슨 이따위 몰상식한 집구석이 있냐고 온갖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살다 얼마나 사돈이 우스웠으면 당신네들은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면서 먹고 있고 무슨 권리로 우리 엄마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남편이란 인간한테 전화해서 너 같은 놈이랑은 안 살 거니까 지금 당장 법원으로 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뒤에서는 시어머니랑 신우가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그 집을 갔냐고 말하면서 왜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화를 내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말하시면서 힘들지도 않고 잠깐 도와준 건데 왜 그러냐고 하십니다. 얼른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데 싫다고 했죠. 엄마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러냐고 했고 나 그냥 저 집안이랑 모든 인연 다 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서 곧장 법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아까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는지 오지를 않더라고요. 다시 전화해서 소송 걸기 전에 오라고 당장 안 오면 가만 안 놔둔다고 소리 지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쯤 지나서 제 눈앞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동생 밀었냐면서 정신 나갔냐고 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남편놈 멱살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진짜 정신 나간 건 너랑 네 식구라고 말하고 그 인간을 잡아 끌고 들어가서 이혼서를 작성해서 접수했습니다. 너부터 시작해서 너희 식구들 내 눈에 띄면 다 가만 안 둔다고 말했고 저는 집으로 와서 비밀번호 바꾸고 이 인간 짐 전부 다 싸서 용달 불러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들과 새언니들 와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났고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고 말하니까 새언니들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는데 큰 새언니 말을 들어보니 집들이 때도 불려 갔다 와서 며칠 알아 누우셨답니다. 하루 종일 일 시키고는 고맙다고 5만원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인공관절 해서 앉았다 일어서기도 힘들고 오래 서 있는 것도 힘이 듭니다. 아프다 말은 못하시고 혼자 끙끙 앓으신 거였죠. 그리고 그전에도 이 양심 없는 인간의 부모들이 모임을 집에서 할 때면 어김없이 불렀다네요. 남편놈의 아버지란 사람이 전화가 왔길래 스피커로 돌리고 녹음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보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그럼 그쪽 집안은 어디서 배운 거길래 사돈을 데려다가 자기네 집 잔치에 일 시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 사돈 음식 솜씨 좋아서 그 재주 아까워서 그런 거라는데 뭔 헛소리를 짓거리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심지어 대뜸 저보고 지금이라도 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하는데 제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거길 왜 갑니까? 나는 그쪽 집안에 발들여 놓을 일 절대로 없다고 했더니 욕이란 욕은 있는 대로 다 하는데 그냥 놔뒀습니다. 어차피 녹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남편 놈이 전화를 하더니 지금 이혼 사유는 말이 안 된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이유로 이혼한다면 제가 돌 맞을 거라면서 좋게 말할 때 와서 빌라고 하더군요. 빌려면 네가 와서 빌어야 맞는 거고 네가 빌더라도 너와 너희 식구들 용서해 줄 생각 없다고 말했고 혹시라도 누가 돌 던지면 돌 맞아도 내가 맞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처가지 말기를 우습게 아는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은 살기 싫으니 긴 말하지 말고 이혼이나 빨리 마무리하자고 하니 싫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남이 되기는 싫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큰오빠는 화가 나서 그럼 소송할 테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못한 게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한테 막말을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제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어른 대접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아무튼 제가 이혼 요구하는 이유가 도저히 말 같지가 않은 건지 남편 놈의 말대로 제가 돌 맞을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